안녕하세요. KPC 기술사과정에서 서정훈 기사님과 함께 정주행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문광석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특강으로서 글씨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술사 도전기로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처음 기술사를 시작할 때 기필반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그 기필반 최종 테스트 결과는 1등이 아닌 바로 8등이었습니다. 그것도 20명 중에 8등이었습니다. 딱 중간이었죠.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결과, 평범한 점수. 점수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제가 왜 그 점수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타고난 악필, 낮은 필속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악의 가독성, 알아보기도 힘든 글씨에 내용이나 구조도 낮은 품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백강고시태로도 글씨를 연습해보고, 그리고 다른 글씨 학원에 가서도 오프라인 강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씨를 바꾸고 지식을 채우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씨와 지식이 채워지다 모든 학원, KPC를 비롯한 전 학원 모두에서 높은 성적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기술사님들을 보아도 호불호가 없는 답안지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기 특강입니다.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저도 글씨 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악필이 글씨를 잘 쓴다라는 이런 글씨 특강까지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글씨를 잘 써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글술사의 글씨란 어떤 글씨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글씨를 공부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 지식뿐만이 아닌 표현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기술사님들이 표현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전 초반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 기간이 더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 처음 공부했을 때 답안지입니다. 띄어쓰기도 거의 없고 글씨도 잘 쓰지 못하죠. 그리고 보시기엔 알겠지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글씨입니다. 역시 글씨에 높낮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패럴 컴퓨팅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진화되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부터 바뀐 수준을 딱 보여드리는 답안이 이게 제가 합격할 시기의 답안지입니다. 자강 간격도 많이 띄어져 있고요. 글씨도 부족해 가독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씨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전혀 신뢰감도 없고 엉망 글씨에서 좀 더 호감적인 글씨로 바뀌기 전까지 이런 시간 동안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잘 쓴다는 것, 지금은 저보다 글씨 잘 쓰신 분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글씨 특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험에 따른 글씨체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100분 동안 14페이지를 써야 된다는 시간 동안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도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자음의 명확화가 존재해야 됩니다. 글씨의 대부분 뜻은 자음으로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음에 대해서 명확히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글씨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음이 작다면은 본인이 어떠한 뜻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 뜻이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음이 크고 명확하다면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눈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음을 먼저 눈에 띄고 그걸로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적으면은 누구나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크게 적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백강고시체나 다른 글씨체 특강에서도 전부 다 이런 자음은 크게 적으면 자음만으로도 어느 정도 리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음은 작게 잡고 모음만 크게 적은 케이스는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음도 크게 적고 모음도 적는다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체가 아래 글씨체보다 훨씬 알아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음의 일관성입니다. 모음도 방향성이 존재를 합니다. 보통 자음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많이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모음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를 내려가느냐, 아니면 위아래 다 왔다 갔다 하느냐. 일반적인 모든 글씨체는 그것에 따라서 글씨체의 유형이 많이 바뀝니다. 백강고시체 같이 우상향 글씨체도 있고요. 이탈릭체 같이 우하향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글씨체 같이 엉망인 경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된다면 반드시 일치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글씨체는 저는 똑바른 글씨체라고 하죠. 평행이 이루고 위아래가 동일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짝체로 해서 일직선을 쓰게 된다면 글씨체 자체의 신뢰감도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감을 증가시킨 글씨체는 물론 실습에도 좋겠지만 채점관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되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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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전체 글씨체에 일관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연습을 합니다. 위아래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동일한 레벨, 위아래로 똑바른 글씨체, 위아래가 동일한 케이스에서는 글씨체의 신뢰감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글씨체의 균형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글씨체가 좀 더 안정감 있고 보기 편한 글씨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글씨체의 기본 구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썼던 것과 같이 응과 영입니다. 응 글씨체와 영 글씨체는 전체에 있는 모음과 자음을 균형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응에서 밑에만 지으면 의가 되고 영에서 밑에만 지으면 영이 되는 것처럼 밑에 받침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응과 영만 일관적으로 잘 쓸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다른 자음을 넣어도 물론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의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연습을 가로선, 세로선을 연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글씨체를 연습할 때 반복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글씨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글씨 특강이나 제가 만약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한 3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글씨체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씨체가 계속 유지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억지로 글씨체를 바꾼 거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글씨체인 만큼 본인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간의 중요성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것처럼 이렇게 바로 읽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띄어쓰기가 없는 글씨는 가독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결코 그 글씨체를 통해서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띄어쓰기 없는 글씨체는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똑같은 글씨체로 자간만 넓혀보겠습니다. 글씨체 한마디로 단어 간의 간격은 줄이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어 간의 간격을 조정을 하게 된다면 단어는 훨씬 더 보기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진 글씨는
훨씬 더 보기 좋아집니다. 제가 글씨 특강을 하는 이유는 기술사의 글씨, 기술사를 시험을 볼 때 꼭 기술사뿐만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 고시들을 보시게 된다면 동일한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독성을 유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독성을 유의하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림과 글씨가 공존하는 답안지, 그런 답안지에서 글씨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백임이라고 하죠. 글씨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림과 글씨를 분류합니다.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글씨는 그림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과 같이요. 이렇게 그림과 글씨를 분리하여 그림의 보강 설명을 써 글씨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씨는 좀 더 명확하게 그 그림을 돌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글씨의 높낮이입니다. 글씨를 일관적으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글씨의 높낮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줄도 못 맞추고 줄을 못 맞추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밑에서 있는 밑에 줄만 맞추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글씨가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밑에 줄을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낮이가 엉망인 글씨가 있습니다. 물론 글씨체가 막 나빠 보이진 않죠. 그래도 이 글씨체는 신뢰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글씨체를 봤을 때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지고 중간에 들어갔다 나와지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씨체의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글씨를 써보고 실제로 밑줄을 그어보는 방식입니다. 밑줄을 글자 밑뿐만이 아닌 위에도 그을 수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높낮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긋게 된다면 실제로 높낮이가 맞은 글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기술입니다. 시험이란 특수성 때문에 글씨가 망가지게 됩니다. 마음은 급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데 글씨를 막 쓰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급하고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글씨가 엉망이 됩니다. 왜요? 내 글씨 자체가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지식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시험에서는 글씨 또한 인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글씨에서 내가 만약 자신 없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면 채점관도 그 글씨체를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만큼은 본인이 주는 인상이므로 좀 더 자신감 있게 크고 자신감 있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글씨는 채점자가 봤을 때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힘있게 적어야 됩니다. 선을 한 번에 긋고 여러 번 끊어 쓰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긋고 크게 적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글씨를 적게 된다면 글씨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글씨가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죠.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시험에서 글씨는 여러분들이 명필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와는 다릅니다. 좀 더 가독성 있고 보기 좋은 글씨, 채점자에게 채점할 때 읽기 좋은 글씨가 바로 그런 글씨인 것입니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글씨책 2권을 보고 학원 수강도 했으며 글씨체 제작까지 했습니다. 글씨책 2가지를 많이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백강고시체, 백강고시체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했었습니다. 이러한 백강고시체는 참 좋은 글씨였지만 저에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이 됐었죠. 모두가 맞다고 하는 이런 시험에 따른 고시체가 나한테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부터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강고시체를 2번 연속 책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고 그 글씨체에 담긴 사상인 빠르게 쓰기 위한 방향성, 연음, 그리고 자음 크게라는 글씨체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못 쓰는 글씨체에서 백강고시체 쓰면은 더 못 써지게 됩니다. 백강고시체는 빠르게 쓰기 위한 글씨체지 예쁜 글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글씨체를 변화하기 위해서 예쁜 글씨라는 별도의 글씨를 배우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느낌 있고 멋쟁이 글씨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사상의 대부분도 이런 예쁜 글씨에서 차용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씨책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글씨체 사상을 배우러 학원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총 4번의 글씨체를 바꾸면서 저는 글씨에 대한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양에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모양을 크고 자신있게 신뢰감 있는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서 흘림체도 아니면서 정자체도 아닌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자음이 크게 그리면서도 모음이 작지 않은 저만의 글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간도 크게 띄어서 훨씬 더 가독성 높이게 됩니다. 글씨도 자신있게 그리고요. 약간 살짝 기울인 이태릭 같이 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이 크게 띄어도 막상 비어보이지 않은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씨체가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씨체를 작성한 케이스는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맞는 글씨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많은 글씨체가 있지만 모든 글씨체가 나한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험이 같이 극한 상황에 내몰린다면 그 글씨체는 더 망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숙사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빠른 시간 100분이란 시간 동안에 14페이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씨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글씨를 그냥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지식을 넣어서 그림과 함께 도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동안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글씨체에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그렇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했으니까요. 저도 3년 넘게 이 공부 기간을 가지면서 글씨체를 많이 바꿨었고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험자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건 비록 기숙사 시험을 위해서 제작되었지만 모든 시험, 특히 쓰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동일할 것입니다. 저 시큐리티 리더 시리가 당신의 시험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셔서 좋은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